자, 아무튼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입스위치 대 브라이튼. 자, 일단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친스, 셰플린 그리고 티앙제브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인쉐르드 그리고 이고르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주앙페드로나 이제 민테, 뭐 이제 루터 등 이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결장 의심도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이제 결장 의심인 좀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컵 경기 포함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최근 뭐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 상대로 홈에서 이기거나 안 그러면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면서 좀 계속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흐름을 좀 제대로 탄 그런 좀 입스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FA컵 경기에서 이부 리그 팀인 노리치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다행히 긴 무승 행진은 좀 끊었습니다. 네. 물론 뭐 여전히 좀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좀 최근 좀 승이 없는 뭐 브라이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컵 경기에서 좀 대승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기미를 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저도 지금 최근 두 팀 다 이제 뭐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 뭐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뭐 지금 중원에서의 좀 장악력은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더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런 좀 브라이튼이 그래도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해 좀 더 뭐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점유율 면에서도 이제 브라이튼이 좀 많이 앞설 수 있는 좀 경기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뭐 브라이튼이 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자, 물론 뭐 지금 입스위치의 좀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괜찮긴 하지만 일단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이제 좀 더 많아졌고 그러면서 좀 전력 누수가 이전보다는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입스위치한테 이제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브라이튼이 최근 뭐 리그에서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홈 빌라와 뭐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이제 경기력적인 면에서 더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반등할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면 저는 뭐 요 경기는 브라이튼이 좀 리그에서 오랜만에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래도 좀 더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최근 좀 입스위치가 흐름이 좀 좋긴 하지만 좀 브라이튼도 최근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많이 좀 경기력이 좀 나아졌고 그러면서 확실히 더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약간 저는 중점적으로 봐서 이 경기는 저는 입스위치보다는 브라이튼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말이 좀 길었는데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브라이튼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브라이튼 승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튼 승에 2.5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소튼 경기.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로 그리고 마운트 그리고 에반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 의심이 사항이고, 그리고 원정팀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스테판 정도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 역시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다운스가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긴 연패를 좀 이어가다가 최근 뭐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그러면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승부차기까지 끌고 와 이제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연속해서 지금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오니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근래 뭐 유리치 감독이 새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 스완지 상대로 이제 3대 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오랜만에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고, 요런 약간 좀 대승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에는 좀 환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보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맨유가 홈에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라인을 올려 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맨유 상대로 뭐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최대한 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뭐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팀은 이제 맨유라고 보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비 후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맨유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소튼과 달리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연장전을 치르고 나서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다소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맨유의 그런 에너지 레벨이 보다 더 많이 떨어질 우려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직전 뭐 컵 경기에서 이제 맨유가 그것도 이제 연장전을 좀 치렀는데 그것도 이제 선수 11명이 아닌 이제 좀 10명이 뭐 이제 키퍼 뭐 제외하면은 제가 9명이 상태에서 이제 연장전까지 좀 치렀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의 좀 체력이나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는 더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가 뭐 만약 이제 좀 맨유가 좀 체력적으로 이제 좀 우세해 보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뭐 맨유가 최근 강팀들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내긴 했지만 여전히 뭐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뭐 계속해서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여전히 좀 흐름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소튼이 워낙 지금 좋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좀 맨유의 1.2대 승배당을 좀 보기는 이거는 뭐 배당 대비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맨유의 그런 좀 똥배를 좀 가져갈 바에야 차라리 좀 더 이제 핸디 기준점을 좀 더 올려서 사우스햄튼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본다고 하면은 맨유 쪽보다는 사우스햄튼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분석결과 봤을 때 사우스햄튼 2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3.5주는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튼 2프랜승에 3.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파 델레이 경기 소시에다드 대 이제 라요. 자, 요 경기는 이제 16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가 뭐 양 팀 다 일단 뭐 풀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홈에서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6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이제 좀 홈에서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 이제 흐름뿐만 아니라 좀 수비에서의 좀 단단함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현재 좀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라요 역시 컵 경기 포함 이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천적인 셀타비고를 격파하며 이제 상성을 좀 극복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라요의 그런 페이스나 경기력도 이제 워낙 좀 괜찮고, 그리고 지금 흐름 또한 좀 제대로 좀 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일단 뭐 요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뭐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6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 중으로 이제 수비가 많이 좀 견고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견고한 좀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최근부터 중원에서 이제 힘이 좋은 그런 좀 라요다 보니까 이런 좀 라요가 주도권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라요 상대로 현재 뭐 소시에다드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이제 흐름이랑 경기력이 좋은 건 좀 라요기 때문에 확실히 제 아무리 지금 홈 소시에다드라고 해도 이런 뭐 라요 상대로 좀 쉽게 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힘들 수 있다, 요점까지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라요가 현재 이제 흐름이 좀 좋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뭐 맞대결에서는 소시에다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리그 개막전에서 홈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거죠 라요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동안 이제 라요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라요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홈에서 이제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그좀 소시에다드가 라요 상대로 홈에서 2번 연속 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지금 뭐 소시에다드의 대승을 좀 기대하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소시에다드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좀 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이 경기는 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햄머얼보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안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어떻게 좀 결과가 좀 나오든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소시에다드 햄머얼부, 안 그러면은 어느 화를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오사수나. 자, 일단 뭐 양팀 다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케트,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고사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슈퍼컵 4강전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좀 살아난 좀 바르셀로나를 좀 만나면서 아쉽게 좀 무패 행진이 끊긴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에 이제 한 경기밖에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경기 이긴 것도 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좀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확실히 좀 최근 컵 경기에서 뭐 2부 리그 팀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한 그 오사수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빌바오가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가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이제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빌바오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뭐 이제 공격에서도 빌바오가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쵸? 게다가 이제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좀 워낙 좀 탄탄하기 때문에 뭐 오사수나 상대로도 좀 중원에서도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홈 빌바오가 그래도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쯤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빌바오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KBI 96만 2743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KBI님, 아이고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랑 사항도 한 번 더 적어서 이제 쪽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쵸. 자, 아무튼 뭐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빌바오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요소가 좀 많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접 맞대결처럼 이제 빌바오의 그런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딱 하나 그냥 이제 컵 경기라는 이제 좀 변수 정도로 좀 제외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빌바오가 지금 밀릴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약간 뭐 변수를 좀 감안해도 뭐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승부는 경기. 네. 아니면 어느바는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바오 승의 2.5주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타, 그리고 카르발, 그리고 주전 키퍼인 쿠르투아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 팀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핵심 포워드의 아스파스, 그리고 이제 노우피카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확실히 좀 아스파스의 좀 결장은 셀타비고한테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레알은 지금 후방, 그리고 셀타비고는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슈퍼컵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또 5대2 대패를 당하며 이제 우승을 좀 놓쳤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승을 좀 놓친 것도 놓친 거지만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상대로 2번 연속 좀 대패를 당한 게 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승을 좀 놓친 채 다시 이제 좀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좀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이와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최근 뭐 컵 경기에서 자기보다 체급이 많이 낮은 팀들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죄다 졌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서 뭐 여전히 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큰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주말 리그 경기와 좀 더불어 다음 주부터 다시 챔스 일정이 재개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이고 문님 이제 총 1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동안 좀 꾸준히 후원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그렇죠. 내가 이제 뭐 다시 좀 챔스 일정이 좀 재개된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FA컵 경기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지금 냉정히 말해서 뭐 셀타비고보다는 이제 전력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원정 지금 셀타비고의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을 뿐더러 특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이제 안 좋아서 이제 수비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레알이 좀 힘을 만약에 뺀다고 가정을 해도 셀타비고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고, 그리고 측면 돌파도 잘 허용할 정도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지금 셀타비고가 그것도 레알에 좀 공세를 맡기는 좀 많이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K197615512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일리님도 이제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제 100개 후원하셨으니까 제가 내일까지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 확인했습니다, 문님. 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이제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고 측면 돌파도 좀 쉽게 허용하는 건 좀 셀타비고기 때문에 이런 지금 셀타비고가 확실히 좀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달을 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경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레알이 셀타비고 상대로 9연승 중일 정도로 천적의 좀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압도적인 상승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그래도 레알이 이제 좀 직전 경기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좀 진 거를 어느 정도 좀 화풀이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기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거는 레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분 경기.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마인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한번 좀 실점하면은 바로 좀 수비가 좀 무너지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마인스까지 한번 좀 볼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 1엔드 기준 마인스 3.5 기준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EPL과 코파델레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겁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KBI님. 네, 감사합니다.